안녕하세요. 드림 아틀라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세상의 조용한 기초 중 하나인 진동을 탐구합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 손끝으로 느끼는 모든 감촉,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순간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험실의 고요한 공간 속에서도, 밤의 정적 속에서도 원자들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공기는 흐르며 에너지는 잔잔한 파동으로 흘러갑니다. 그 움직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동의 과학, 물질과 소리, 그리고 시간 자체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리듬입니다. 이제 호흡을 천천히 가라앉히며 입자들의 미세한 떨림에서 별의 공명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진동이 들려주는 균형과 움직임, 그리고 연속성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봅니다. 우주가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운동의 기초, 세상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2019년 11월, 스위스 제네바. 지하에 위치한 한 진동 차단 실험실에서는 강철 패널 안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한 움직임이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공기 조절 장치는 일정한 음으로 울리고 멀리 떨어진 철도는 안반을 통해 낮고 균일한 진동을 전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온도를 0.1도 단위로 조정하며 재료의 진동 스펙트럼이 안정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이 실험이 확인한 것은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진리였습니다.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도 완전히 정지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움직임을 없애기 위해 설계된 구조물조차 그 내부에는 여전히 에너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산곤에서는 원자들이 열 운동으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지구 깊은 곳에서는 바다의 파도에 맞춰 미세한 지진파가 퍼져나갑니다. 심지어 절대 0도에 가까운 진공 속에서도 양자 요동이 남아 완전한 정지를 막습니다. 이 연구실이 추구한 것은 정지가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을 제거했을 때 남는 최소한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움직임의 증거, 3년에 걸친 필드 데이터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환경이 달라도 진동의 패턴은 일정했습니다. 교통, 날씨, 지진 활동과 같은 외부 요인을 제거하고 남은 것은 물질 자체에 내재된 고유한 진동이었습니다. 온도를 낮추면 진폭은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좁은 주파수 대역으로 재조직되며 움직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집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관측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여러 과학적 사실과 일치했습니다. 양자역학이 예측한 0점 에너지, 통계역학이 설명한 분자의 열적 운동, 그리고 지구 물리학이 밝혀낸 미세지진의 주기적 리듬, 이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움직임은 모든 물질의 본질이다. 고요 속의 움직임 진동을 차단한 실험실 안에서도 기기는 여전히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혹은 수백 킬로미터 밖의 해안에서 전달된 진동이었습니다. 심지어 재료 자체에서 비롯된 움직임도 존재했습니다. 전자 껍질의 변화, 열팽창으로 인한 격자의 진동, 그 스펙트럼은 겹치고 복잡하며 끊임없이 활동적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정적인 세상이 측정으로 보면 끝없는 주파수의 교향곡이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리듬 이후 비슷한 실험들이 유럽 각지에서 이어졌습니다. 북부의 한 계량 연구소에서는 나노미터 단위의 벤치 진동이 기록되었고, 지진 연구소들은 그 데이터를 해안의 파도 모델과 비교해
원인이 바다 먼 곳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극저온 실험실에서는 알루미늄 샘플을 섭씨 4K까지 냉각시켜도 진동 스펙트럼의 형태가 유지된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관측은 한 가지 결론으로 수렴했습니다. 움직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다. 정지의 한계의 정밀 기기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에게 이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진동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공기 부양식 플랫폼, 진동 차단대, 지하 실험실, 모든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세상 자체가 끊임없이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목표는 정지가 아니라 허용 가능한 수준의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고요가 아니라 신호와 잡음의 균형이 과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기록 데이터 기록은 수천 시간에 달했습니다. 낮에는 교통 진동이 10표 100Hz의 넓은 대역으로 퍼졌고, 밤에는 단순한 패턴 속에서 건물의 송풍기와 기차의 저음만이 남았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압, 지하수, 건설 활동에 따른 변화도 감지되었습니다. 그 어떤 시간에도 완전한 정적은 없었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외부 요인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강철판 하나의 자발적인 진동이 관찰되었습니다. 온도를 내리면 진폭은 줄었지만 진동의 성격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양자 요동이 존재하는 한 완전한 정지는 불가능했습니다. 진동의 본질 온도가 높을 때는 분자들의 열적 운동이 지배적이었고, 10K 이하로 내려가면 양자적 진동이 남았습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예측한 정지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는 형태를 바꾸며 끊임없이 진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우주의 미세한 떨림, 중력파 관측소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광 간섭계를 통해 원자보다 작은 변이를 측정하려면 지진 노이즈, 온도 변화, 공기 흐름을 완벽히 제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도 열 잡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기본 바다금처럼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전자 현미경, 원자힘 현미경, 양자 컴퓨터 실험, 모든 분야가 이 한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거듭될수록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동은 극복해야 할 결함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을. 진동을 관리하는 과학 다리를 모니터링하는 센서들은 온도, 하중, 노후화에 따라 자연 주파수가 변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건물은 바람에 맞춰 흔들리며 고유한 모드를 드러났습니다. 이 데이터는 구조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진동은 더 이상 잡음이 아니라 정보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규모를 넘어선 일관성 양자 요동 fem토미터 진폭에서 지진파의 밀리미터 진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의 원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는 움직임으로 표현된다. 차이는 규모일 뿐 본질은 같습니다. 온도는 미시적 움직임을, 바다는 행성 규모의 진동을 만듭니다. 그 사이에서 인간은 구조물과 기기를 설계하며 그 진동을 이해하고 통제하고 활용합니다. 생명 속의 진동 유체 속 입자들은 브라운 운동으로 흔들리고, 단백질은 접히고 펼쳐지며 세포막은 끊임없이 물결칩니다. 분자의 수준에서 생명은 정지를 거부하는 존재입니다. 움직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방향 있는 기능으로 전환합니다. 끝없는 기록과 깨달음 1년이 넘는 실험이 끝나자 연구진은 팽대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온도가 진폭을 결정하고 격리가 외부 진동을 줄이지만 내재된 움직임은 언제나 남았습니다. 모든 기록이
하나의 결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정적은 환상이고 움직임이 현실이다. 그 후 연구는 더 길어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설계의 목표를 정지에서 형태 제어로 바꾸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직접 진동을 측정하며 책 속의 이론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배웠습니다. 진동은 이제 방해가 아니라 물질이 자신을 드러내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숨결 밤이 찾아오고 연구자들이 자리를 비운 뒤에도 기기들은 조용히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온도 변화, 대기압, 먼 지역의 지진파, 그 모든 변화가 데이터로 남았습니다. 완전한 정적은 없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지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점, 우리가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경계선이었습니다. 마무리 제네바의 강철판에서 시작된 연구는 하나의 분명한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움직임은 근본이다. 그것은 온도에서, 양자역학에서, 지구의 숨결에서 비롯됩니다. 원자의 진동에서부터 지각의 흔들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학은 이제 움직임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새로운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태는 어떻게 움직임을 바꿀까? 물질의 구조, 경계, 그리고 형태가 진동의 패턴을 어떻게 결정할까? 이제 이야기는 존재의 이유에서 표현의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공명, 레조넌스. 에너지가 구조를 따라 흐르는 그 완벽한 길을 찾아서 공명과 형태. 에너지가 쉬운 길을 찾을 때 2021년 5월 콘스탄스 호숫가의 실험실. 미세한 모래가 뿌려진 강철판이 보정된 구동기에서 나오는 스윕톤에 반응했습니다. 특정 주파수에서 모래는 고요한 선을 따라 정렬되고 밝은 마디들은 제자리에서 떨렸습니다. 천장 마이크는 같은 주파수를 스펙트럼상의 깨끗한 본구리로 포착했고 카메라는 주파수가 오를수록 변화하는 무늬를 기록하며 여러 번의 반복 실험에서도 안정적인 모드 형상이 유지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연은 모든 구조물에 내재한 하나의 원리를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형상이 움직임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주파수가 똑같이 쉽게 진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파장과 경계 조건의 특정 조합이 서서히 서는 파동을 허용할 때 에너지는 예측 가능한 무늬 속으로 집중됩니다. 이것이 공명입니다. 외력이 구조의 고유 진동수와 맞물려 입력이 상쇄가 아닌 강화로 작용하며 작은 구동으로도 큰 응답을 얻는 순간입니다. 강철판은 한 변 40cm, 두께 3mm로 모서리를 고정해 자유 가장자리 조건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론은 치수, 재료 특성, 경계 제약을 바탕으로 모두 형상을 예측했고 유한요소 시뮬레이션은 단순 형상에서 해석해와의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둘 모두를 뒷받침했습니다. 구동 주파수를 20Hz에서 2kHz까지 올리자 판은 치수에 맞는 반파장 정수배 조건에서 봉구리를 보였습니다. 모래는 변이가 사라지는 노드에 쌓이며 눈으로는 보기 어려웠던 2차원 무늬를 드러났습니다. 각 모드는 고유한 형상을 가졌습니다. 기본 모드는 중앙 하나에 배마디가 나타나며 판 전체가 균일하게 상하로 굽었습니다. 고차 모드로 갈수록 표면은 위상이 반대인 구역으로 나뉘고 그 경계의 노드에서는 변위가 0에 가까워졌습니다. 무늬는 낮은 주파수에서는 단순 격자처럼 높은 주파수에서는 복잡한 모자이크처럼 보였습니다. 대칭성은 경계 조건을 반영했고 방향성은
판의 모서리와 정렬되었습니다. 모드 차수가 오를수록 파장은 짧아지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도 더 필요했습니다. 관찰자들은 같은 원리가 실험실 밖에서도 똑같이 작동함을 지적했습니다. 악기는 공명을 통해 진동을 소리로 바꿉니다. 혀는 길이, 장력, 선밀도에 의해 주파수가 정해지고 북의 막은 판과 유사한 2차원 모드를 보이되 원형 대칭을 띱니다. 관악기는 관의 형상으로 공기 공명을 선택해 음색을 결정합니다. 어떤 경우든 구조가 어떤 주파수가 살아남고 어떤 주파수가 사라질지를 정합니다. 실험실은 다른 형상으로 연구를 확장했습니다. 중앙 고정 원판은 방사형 대칭 무늬를 만들었고 직사각형 판은 단면 간 위상 관계로 구분되는 굽힘, 비틀림 모드를 보였습니다. 얇은 쉘은 표면 전체가 리드미컬하게 팽창 수축하는 모드를 나타냈습니다. 모든 구성에서 모드 형상은 임의의 외력이 아니라 경계와 재료에서 나왔습니다. 대상은 언제나 자기만의 잠재된 진동 정체성을 품고 있으며 자극을 받으면 그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현장에서의 계측은 건축 규모의 공명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속도계가 설치된 한 중층 콘크리트 건물은 가장 낮은 고유 주파수가 0.8틸트 주기 1.25초로 측정되었습니다. 중간 강도의 바람에서 건물은 눈에 보일 정도로 흔들렸지만 변위는 밀리미터 범위에 머물렀습니다. 더 높은 건물은 더 낮은 주파수, 더 낮은 건물은 더 높은 주파수를 보였습니다. 각 경우에 형상이 곧 동역학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구조 엔지니어들은 설계와 보강에서 이러한 값을 참조했습니다. 고유 주파수를 알면 지진 풍화중 이용자 하중에 대한 응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모드를 상쇄하는 질량 감소액기를 달거나 강성을 조정해 문제가 되는 대역을 피하는 전략이 발전했습니다. 건물은 하나의 악기가 되었고 엔지니어는 진동을 작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은 이 이해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여줍니다. 초기의 현수교들은 설계자의 예상을 넘는 풍진동을 겪었습니다. 공기역학적 결합에 의해 조화운동이 증폭되면서 구조적 파손으로 이어졌고 그 대표적 사례가 1940년 타코마 네로우 교회 붕괴입니다. 영상에는 비교적 약한 바람 속에서도 교면이 격렬히 비틀리다 결국 찢어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고 분석은 감소해가 충분치 않은 비틀림 모드와 공기력에 의한 여기 여진과 치명적이었음을 밝혔습니다. 현대 교량 설계는 여기서 배운 대로 비틀림 강성 증가, 공력 페어링, 감소해기를 기본으로 채택합니다. 실험실은 축소 모형으로 이를 재현했습니다. 와이어와 발사목으로 만든 미니어처 현수교를 풍동에 두고 카메라로 변위를 추적하고 케이블에 걸리는 변형률을 계측했습니다. 특정 풍속에서 갑판의 진동 진폭이 수십 초에 걸쳐 성장했고 성장률은 공기력 감소해와 구조 강성에 근거한 이론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감소해기를 추가하자 진폭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었고 에너지 소산이 입력을 상쾌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모형은 역사적 사건에 통제된 메아리였습니다. 음향 시스템에서도 공명은 중심 개념입니다. 콘서트홀에는 벽 간격과 형상에 의해 결정되는 실내 모드가 존재합니다. 소리는 경계에서 반사되어 어떤 주파수에서는 보강되고 어떤 주파수에서는 상쇄됩니다. 직육면체 방은 방 길이의 정수분의 2배 파장에서 강한 모드를 지지합니다. 현실에서는 불규칙성과 집기류가 본구리를 흐리지만
음향 측정으로 그 영향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임펄스 응답은 짧은 여기 이후 소리의 감소회를 기록해 스펙트럼 분석으로 모달 구조를 보여줍니다. 음향가들은 이를 토대로 공간을 설계합니다. 스피커 위치를 모드 분포에 맞춰 데드존을 피하고 디퓨저로 에너지를 흩어 모달 집중을 줄이며 흡음재로 과도한 공명을 억제합니다. 조훈 홀은 공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적으로 아름다운 형태로 빚어내는 곳입니다. 목표는 명료함과 따뜻함의 균형입니다. 전자 시스템도 유사합니다. 인덕터와 캐패시터가 있는 회로는 양자의 리액턴스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공명합니다. 이때 임피던스는 극값을 보이며 작은 구동 전압으로도 큰 전류가 흐릅니다. 라디오 수신기는 이 현상을 이용해 원하는 방송 채널만 선택하고 나머지를 걸립니다. 튜닝은 부품 값을 조정해 공명점을 원하는 신호에 맞춥니다. 실험 수업에서 학생들은 RLC 회로를 만들고 신호 발생기와 오실로스코프로 주파수 응답을 측정했습니다. 계산한 공진 주파수에서 본구리가 나타났고 Q 값은 대역폭을 결정했습니다. Q가 높을수록 공명이 날카롭고 손실이 적습니다. 관측은 회로 이론의 예측과 일치했고 전기적 공명이 기계 음향과 같은 수학을 따름을 확인했습니다. 통합은 더 깊습니다. 양자역학은 원자 분자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고전 조화 진동자와 동일한 방정식으로 묘사합니다. 전자들은 양자화된 진동 상태, 에너지 준위를 차지하고 수준 사이, 전위는 플랑크 상수로 나눈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광자를 흡수 방출합니다. 분광학은 흡수 방출 스펙트럼으로 원자 공명을 드러내며 각 원소는 전자 배치와 핵전하로 정해지는 고유한 선 패턴을 보입니다. 공명은 거대 구조뿐 아니라 물질의 기본 구성에서도 나타납니다. 분자 진동도 추가 예시를 제공합니다. 화학 결합은 스프링, 원자는 질량처럼 작동합니다. 적외선 분광법은 분자 내부의 신축 굽힘 비틀림 모드에 해당하는 공명을 포착합니다. 특정 작용기는 특징적인 주파수에서 흡수하여 스펙트럼의 지문처럼 화합물을 식별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카본 일기는 약 1700신테심2R, 수상인은 약 3예페신tim1 부근에서 강한 흡수를 보입니다. 분자 공명의 정밀성과 재현성은 화학 분석의 신뢰를 높입니다. 교통, 인프라의 현장 데이터는 일상 속 공명을 보여줍니다. 차량 속도가 구조의 고유 주파수와 맞으면 다리의 진동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 주기적 하중을 깨뜨리기 위해 노면에 불규칙 텍스처를 적용합니다. 철도는 열차 통과 시 선로가 공명해 진동이 집안을 통해 주변 구조물로 전파됩니다. 엔지니어들은 레일 패드와 부유식 슬랩으로 선로와 주변의 결합을 줄입니다. 보행교도 발걸음의 동조로 공명이 유발될 수 있어 공공보행교 설계에는 스팬 유연성 제한 지침이 포함됩니다. 잘 알려진 사례로 2000년 런던 밀레니엄 브릿지가 있습니다. 개통 첫날 많은 인파가 동시에 건너며 무심코 보폭이 다리의 횡진동과 동조되었습니다. 양의 피드백이 생겨 다리의 움직임이 보행을 동조시키고 동조된 보행이 다시 움직임을 키웠습니다. 몇 분 만에 횡변위가 불쾌한 수준에 이르러 개통 이틀 뒤 다리는 폐쇄되었습니다. 이후 감소의 장치를 설치해 횡강성을 높이고 에너지를 솟안시킨 뒤 2002년 안정적으로 재개통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 구조 상호작용이
설계에서 간과된 모드를 자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명은 생명체에서도 나타납니다. 곤충의 날개는 강성과 질량 분포로 결정되는 고유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수동 탄성 구조는 날갯짓 주파수에서 능동 제어 없이도 공기역학적 힘을 효율적인 비행으로 바꿉니다. 인간의 성대는 공기 흐름과 공명하며 성도 곤명, 형상에 의해 음소가 형성됩니다. 귀는 기점악의 위치별 공명으로 주파수를 공간적으로 부호화해 소리를 구분합니다. 생물학적 공명의 실험은 고속 촬영과 음향 분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파리의 날개는 약 200kHz로 진동하며 스트로브 조명으로 포착된 모드 형상은 비틀림과 굽힘이 조화를 이루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 주파수로 직접 작동하는 근육은 없습니다. 대신 흉부날개 메커니즘이 공명 구조로 동작해 느린 근육 수축이 위상 제어 없이도 진폭을 조절합니다. 진화는 생물의 스프링과 질량을 효율적 공명기로 맞춰 놓았습니다. 실험실은 유체가 든 구조로도 확장했습니다. 물탱크는 용기 형상과 체험 높이에 따라 슬로싱 모드를 보였습니다. 표면파가 벽에서 반사되어 서 있는 무늬를 만들고 자유 수면의 진동은 구조 진동과 결합해 응답을 복잡하게 합니다. 항공기 우주선의 연료 탱크 모델링은 이러한 결합 모드를 고려해야 하며 주파수 관계에 따라 유체 운동은 구조 공명을 증폭하거나 감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온도의 공명 영향도 정밀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재료는 가열시 팽창에 치수가 바뀌고 고유주파수도 변합니다. 탄성률은 보통 온도가 오르면 줄어들어 강성이 낮아지고 공진 주파수는 내려갑니다. 열구배는 경계 조건을 변화시켜 모드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 모니터링은 계절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보여주며 연간 온도 범위에 따라 수 %의 이동이 관측됩니다. 정밀 기기에서는 온도 제어 환경이나 현장 측정의 알고리즘 보정으로 이에 대응합니다. 감소해와 공명의 상호작용은 실용적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소해가 작은 시스템은 좁은 대역에서 큰 진폭의 날카로운 공명을 보이고 감소해가 큰 시스템은 넓은 대역에서 고른 응답을 보이는 대신 피크 감도는 낮습니다. 따라서 조율은 타협입니다. 악기는 지소금과 풍부한 배음을 위해 낮은 감소해를 원하고 진동 저령이는 공명을 누르기 위해 높은 감소해를 원합니다. 재료 선택, 접합 설계, 에너지 소산 메커니즘이 감소해를 결정하며 각 선택은 의도한 기능을 반영합니다. 유한 요소 모델의 실험 검증은 예측된 모드 형상과 측정 값의 일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레이저 바이브로메트리가 표면 수백 지점을 스캔하고 모달 해석은 고유 주파수, 감소해비, 모드 형상을 추출합니다. 시뮬레이션과 실험의 불일치는 재료 상수, 경계 조건, 누락된 결합의 모델링 오류를 시사합니다. 반복 보정은 예측 정확도를 높여 물리 프로토타입 이전에 설계를 자신 있게 최적화할 수 있게 합니다. 한 장기 사례 연구는 자동차 차체 구조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엔진역이 주파수와 겹치는 구조 모드를 멀리 보내 실내 소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초기 설계는 문제 대역에 공명이 존재해 고속 주행 시 실내에서 체감 진동이 나타났습니다. 유한 요소 해석은 특정 패널의 국부 강성 증대와 표적 감소의 처리를 제안했고 프로토타입 시험은
예측을 확인했습니다. 수정된 설계는 실내 소음을 유의하게 줄였고 중량 증가는 크지 않았습니다. 공명의 이해와 제어가 승차감을 바꾸어 놓은 사례였습니다. 공명은 에너지 수학에도 쓰입니다. 앞전 소자는 진동을 전하로 바꾸며 효율은 공진 주파수에서 최대가 됩니다. 진동하는 기계에 발전기를 부착해 배터리 없이도 무선 센서를 구동하는 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파수 튜닝으로 집의 진동수와 공명을 맞추면 에너지 추출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부터 웨어러블까지 공명은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통로가 됩니다. 실험실은 이러한 다양한 현상을 기록하며 공명이 규모와 분야를 넘어서는 통일 원리임을 확인했습니다. 원자가 빛을 흡수할 때, 분자가 적외선으로 진동할 때, 판 위에 모래 무늬가 나타날 때, 건물이 바람에 흔들릴 때, 회로가 라디오 신호를 선택할 때, 외력이 고유 진동과 맞을 때 시스템은 가장 강하게 응답합니다. 형태는 선호하는 움직임을 선택함으로써 기능을 결정합니다. 관측은 인공물 넘어 자연계로도 이어졌습니다. 지진파가 지구 내부를 통과할 때 서로 다른 속도의 층을 지나며 특정 주파수에서 보강 간섭이 발생해 지반이 증폭됩니다. 이에 따라 진앙과 같은 거리에서도 어떤 지역은 더 강한 흔들림을 겪습니다. 지구 물리 탐사는 지진 기록에 공명 주파수를 분석해 지각 구조를 역추정하며 진동은 행성 내부의 구조 정보를 전하는 신호가 됩니다. 대기에서도 공명이 관측됩니다. 화산 분출이나 대규모 폭발 이후에는 약 5분 주기의 압력 진동이 지구를 일주합니다. 대기는 거대한 공명 공동처럼 작동하며 이 진동은 수일에 걸쳐 서서히 감소해야 합니다. 기압 기록은 이런 사건을 증언하며 진동판을 지배하는 같은 수학이 행성 규모 유체역학에도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대중교육 활동은 공명 원리를 널리 전했습니다. 과학관은 관람객이 줄이나 막에서 정상파를 만들며 모드 형상을 직접 보게 했고, 스마트폰 앱은 음의 스펙트럼을 시각화해 음표의 고조파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온라인 시뮬레이션은 매개 변수 변화가 공명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추상 이론이 촉각적 경험으로 바뀌자 관심과 몰입은 커졌습니다. 2021년 말 실험실은 재료 형상 규모 전반에 걸친 방대한 공명 자료를 축적했습니다. 아카이브에는 수천 개의 모드 형상, 주파수 측정, 스펙트럼 분석이 남겼습니다.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단순 형상은 해석해가 가능했고 복잡 구조는 수치해가 필요했습니다. 모드 간 결합은 비선 형성을 도입해 예측을 어렵게 했지만 근본 원리는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정밀한 계측과 분석으로 늘 접근 가능한 진실이었습니다. 데이터를 검토한 분석가들에게 공명은 에너지와 형태의 협상이었습니다. 에너지는 기계 음향, 전자기적 외력으로 시스템에 주입되고 형태는 건설적 간섭으로 증폭될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공명은 그 교차점, 입력과 구조가 정렬되어 효율적 응답이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공명을 이해한다는 것은 형상이 어떻게 진동을 결정하고 경계가 어떻게 움직임을 제약하며 소산이 어떻게 진폭을 한정하는지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 발견은 다양한 응용을 이끌었습니다. 건축가는 공연장의 음향을 제어하고 엔지니어는 기계와 지지 구조 사이의 공진을 피합니다. 화학자는 진동 분광으로 화합물을 식별하고 물리학자는 공명 흡수로 원자 구조를 탐구합니다.
음악가는 공명 모드에서 비롯되는 음색으로 악기를 고릅니다. 각 분야는 같은 물리를 각자의 맥락과 목표에 맞게 활용합니다. 조사가 이 단계에서 마무리되자 관심은 전파로 옮겨갔습니다. 공명은 구조 안에서 에너지가 축적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전파는 에너지가 공간을 건너 이동하는 길을 설명합니다. 파동은 매질을 따라 진동을 운반해 원과 수신자를 연결합니다. 다음 장은 교란이 어떻게 퍼져나가며 진동에 담긴 정보가 어떻게 먼 관측자에게 도달하고 우주가 어떻게 시공을 가로질러 신호를 전하는지를 따라갈 것입니다. 파동과 전파, 물질 없이 이동하는 움직임. 2021년 9월 발트해의 한 해양 연구기지. 서로 다른 깊이에 매달아둔 수중 마이크 하이드로폰과 먼 바다에서 오는 저주파 펄스를 기록했습니다. 도달 시간은 밀리초 단위로 달랐고 이는 온도에 따라 층을 이룬 바닷물을 비스듬히 지나온 경로를 반영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에서는 프로펠러의 블레이드 회전율이 나타나 선박의 설계와 운항 속도를 시사했습니다. 발신원과 수신기 사이에 물리적인 연결은 없었지만 에너지는 수 킬로미터의 바다를 건너와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의 사건을 알렸습니다. 이 현상은 진동 물리학의 핵심 원리를 보여줍니다. 파동은 물질을 운반하지 않고 에너지를 운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압력 교란이 지나갈 때 물 분자는 제자리에서만 진동할 뿐 파동과 함께 먼 곳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파동은 이동하는 무늬, 즉 매질을 따라 전파되는 조직화된 움직임이며 파동이 지나가면 입자들은 원래의 위치 근처에 남습니다. 이처럼 파동의 운동과 입자의 운동을 구분하는 것이 전파의 성격을 규정하고 흐름과 파동, 진동과 유동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파동의 거동은 인접한 구역 사이의 결합에서 비롯됩니다. 한 지점의 교란이 이웃의 힘이나 장창을 통해 영향을 주고 그 이웃이 다시 다음 이웃을 자극하면서 전파가 바깥으로 퍼져나갑니다. 전파 속도는 매질의 성질, 기계파의 경우 강성과 밀도, 전자기파의 경우 유전율과 투자율에 의해 정해집니다. 파장은 주파수와 전파 속도로 연결되며 이 관계, 분산 관계는 서로 다른 주파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지배합니다. 실험실 시연은 파동의 기본 성질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벤치 길이만 한 긴 코일 스프링은 종파와 횡파를 모두 전달합니다. 축 방향으로 빠르게 밀면 스프링의 강성과 질량에 의해 정해지는 속도로 압축파, 종파가 진행하고 가로로 한번 튕기면 코일을 따라 횡방향 변이, 횡파가 전파됩니다. 학생들은 일정 거리를 두고 도달 시간을 재어 속도를 구했고 복원력이 다른 탓에 종파가 횡파보다 빠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종파와 횡파의 구분은 물리학 전반에 나타납니다. 소리는 입자 운동이 진행 방향과 평행한 종파로 퍼지고 압축과 팽창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지진의 실체파는 PP 종파가 먼저, S파 횡파가 그 다음 도달합니다.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진동하는 전자기 횡파입니다. 각 범주는 편광과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보입니다. 분산은 파동을 한층 복잡하게 만듭니다. 비분산 매질에서는 모든 주파수가 같은 속도로 이동해 펄스의 모양이 유지됩니다. 분산 매질에서는 주파수마다 속도가 달라져 펄스가 퍼지고 파형이 변형됩니다. 바다 표면파는 긴 파장이 짧은 파장보다 빨라 분산이 강하고 광섬유는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달라 전송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제한합니다. 분산을 이해하려면 매질의 성질이 주파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발트해의 기록에는 수중 음향의 분산 효과가 담겨 있습니다. 저주파는 감소해가 적어 더 멀리 전파되어 100km가 넘는 거리에서도 선박 소음의 배경을 형성합니다. 고주파는 바닷물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수십 킬로미터 이내에서 사라집니다. 수신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신 스펙트럼은 저주파 쪽으로 기울고, 이 자연스러운 여과 효과는 직접 보지 않아도 원거리 추정에 도움을 줍니다. 바다의 상태도 전파를 좌우합니다. 온도와 염분 차이는 음속을 바꿔 굴절을 일으키고, 중간 깊이에서 속도가 최소가 되는 층에서는 소리가 갇혀 멀리까지 퍼지는 사운드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중위도 대양 약 1000m 깊이에 위치한 소파 채널은 수중 폭발을 10,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감지하게 해줍니다. 해양 포유류도 이 원리를 이용해 멀리 떨어진 개체와 소통합니다. 수조 실험에서는 온도 9배를 제어한 물탱크를 사용합니다. 변환기가 펄스를 내보내고 하이드로폰 배열이 도달 신호를 기록합니다. 측정한 음속 분포로 광선 추적을 수행해 경로를 예측하면 관측과 잘 들어맞아 간단한 굴절 원리만으로도 복잡한 전파 패턴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작업은 실험실과 바다의 규모를 잇고 수중 음향이 예측 가능한 물리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지진파 전파는 고체 매질에서 같은 원리를 드러냅니다. 지진이 나면 파동은 지구 내부와 표면을 따라 이동합니다. 속도가 빠른 B피해가 먼저, 그보다 느린 S파가 뒤이어 도달합니다. 표면파는 마지막에 도착하며 분산이 크고 지각 구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지진학자들은 도달 시간 차이로 진학을 추정하고 진폭 비율로 규모를 가능하며 파형 분석으로 단층의 기하와 파열 과정을 유추합니다. 전 세계 지진 관측망은 지진을 상시 기록하며 지구 내부 구조를 밝혀왔습니다. 주행시간 이상은 속도 차이를 뜻하고, 이 데이터를 역산하는 단층 촬영으로 멘틀 대류, 서입대, 플룸 상승 등의 3차원 구조가 그려집니다. 광물의 상전이는 400km, 610pkm 깊이에서 속도 불연속으로 나타나 경계를 이룹니다. S파를 완전히 막는 핵멘틀 경계는 바깥핵이 액체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실험실에서는 축소된 규모로 지진파를 재현합니다. 초음파 변환기로 바위 시료에 고주파 파동을 보내 압력과 온도를 제어한 상태에서 속도를 측정합니다. 현장 관측과 실험 자료를 연결해 조성, 공극률, 공극 유체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합니다. 이 접근은 지표 관측만으로 지하 정보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며 탐사, 지구물리의 핵심이 됩니다. 전자기파는 물질 매질 없이도 전파됩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진공에서 서로를 생성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으로 진행함을 예측합니다. 진공에서의 전파 속도는 약 3억 ms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을 잇는 근본 상수입니다. 물질 매질에서는 유전율과 투자율에 따라 속도가 느려집니다. 광학 전파는 접근 가능한 파장에서 전자기파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빛은 유리나 물처럼 투명한 물질을 지날 때 속도 변화로 굴절하고, 스넬의 법칙이 굴절각을 정량적으로 설명합니다.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달라지는 분산은 프리즘에서 빛을 분해하고 빛방울 속 굴절과 반사로 무지개를 만듭니다. 실험실 광학에서는 간섭과 회절로 파동성을 확인합니다. 이중 슬릿은 두 경로의 파가 만나 밝고 어두운 무늬를 만들고, 회절 격자는
많은 슬릿의 간섭으로 빛을 분해해 분광학에 필요한 정밀한 분해능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관측은 19세기에 확립된 전자기 이론과 일치합니다.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등 다른 전자기 대역도 동일한 법칙을 따릅니다. 안테나는 전자기파를 방사해 공간으로 정보를 보냅니다. 수신기는 진동하는 전기장을 감지해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전파 범위는 주파수, 안테나 특성, 대기 조건에 좌우됩니다. 저주파는 장애물을 돌아가며 지구 공류를 따라가 수평선 너머까지 도달하고, 고주파는 가시선 경로를 필요로 하지만 더 넓은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위성통신은 마이크로파의 직진성을 활용합니다. 궤도 중계기는 대륙 간 지상국을 연결해 지구 공률의 제한을 넘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은 지표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특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커버합니다. 주파수 대역은 방송항법 데이터 등 용도에 맞게 배분됩니다. 오늘의 전 지구 통신 인프라는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는 전자기 전파에 기반합니다. 대기 효과도 전자기 전파에 영향을 줍니다. 전리층 반사는 위성 등장 이전 장거리 라디오 통신을 가능하게 했고, 온도와 밀도 구배에 의한 굴절은 신기루처럼 멀리 있는 대상이 왜곡되어 보이게 합니다. 입자에 의한 산란은 짧은 파장을 더 크게 약화시켜 하늘이 푸르게, 해질녘이 붉게 보이는 이유가 됩니다. 각 효과는 매질과 경계 조건에 파동 이론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유도파 전파는 에너지를 구조 안에 가둬 퍼짐 손실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게 합니다. 광섬유는 전반사를 이용해 빛을 거의 손실 없이 구분 경로로 이끕니다. 도파관은 금속관의 단면 형상이 허용하는 특정 모드로 마이크로파를 유도합니다. 음향 덕트는 소리를 통로로 안내해 건축 음향과 소음 제어에 쓰입니다. 모든 경우에 경계 조건이 허용 모드를 결정하고 전파는 이산적인 패턴으로 제한됩니다. 실험실에서는 동축 케이블과 광섬유로 유도파를 연구했습니다. 네트워크 분석기로 주파수에 따른 삽입 손실과 군지연을 측정했습니다. 다중 모드 섬유에서는 모드별 경로 차이로 모달 분산이 생겨 고속 전송 대역폭을 제한했고, 단일 모드 섬유는 공간 모드를 하나만 허용해 모달 분산을 없애고 수십 킬로미터 구간에서 100gbps를 넘는 전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021년 가을, 연구진은 다시 수중 음향 전파로 초점을 돌렸습니다. 연안 수역에서 음원과 수신 배열을 전개해 전파 특성을 지도화했습니다. 복잡한 해저 지형과 변동하는 해양 환경은 다중 경로를 만들어 서로 다른 도달 시간과 진폭으로 신호가 겹쳐졌습니다. 신호 처리는 개별 경로를 분리해내고 수신 음장으로부터 전파 조건과 환경 매개 변수를 추정했습니다. 수중 감시와 통신은 이러한 전파 이하에 의존합니다. 잠수함은 굴절로 음향 그림자 영역이 생기는 곳을 이용해 탐지를 피하고, 소나는 빔포밍과 매칭 필터링으로 배경 소음 속 목표를 강화합니다. 수준에서는 전자기 신호가 멀리 가지 못하므로 음향 표지와 트랜스폰더로 위치를 잡습니다. 각 응용은 일반적 파동 원리를 운용 목적에 맞게 조정합니다. 생물 음향은 해양 생물이 전파 원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줍니다. 고래는 저주파의 노래를 소파 채널을 통해 대양을 건너 보낼 수 있고, 돌고래는 고주파 에코로케이션으로 탁한 물속에서 항법과 사냥을 합니다. 물고기는 측선으로 압력 변화를 감지해 포식자와 먹이의 수중 교란을 알아집니다. 진화는
감각계를 이용 가능한 전파 채널에 맞추어 물리적 제약 안에서 정보를 최대한 멀리 보내도록 정밀 조율해 왔습니다. 동물 생물음향 연구는 보정된 재생 실험과 현장 녹음을 사용합니다. 발성의 음원 준위, 지향성, 주파수 성분을 정량화하고 전파 모델로 다양한 거리에서의 수신 준위를 예측합니다. 음향 자극에 대한 행동 반응은 의사소통 전략과 감각 능력에 대한 이해를 넓혀줍니다. 이 융합 연구는 생물학, 물리학, 공학을 잇고 파동 이론을 생태와 진화의 질문에 적용합니다. 지진 표면파는 전파 연구에 또 다른 맥락을 제공합니다. 레이리파는 수직면에서 타원 궤적을 그리며 표면을 따라 진행하고, 러브파는 층상 구조에서만 가능한 수평 횡운동을 보입니다. 표면파는 강한 분산을 띠며 긴 주기의 성분이 더 깊이 침투해 넓은 깊이 범위의 평균 성질을 반영합니다. 분산 곡선은 주파수에 따른 속도를 보여주며 기록된 지진계 스펙트럼 분석으로 얻어집니다. 연구자들은 분산 곡선을 역산해 전단파 속도의 깊이, 분포를 만듭니다. 표면파 역산이라 불리는 이 방법은 주파수에 따른 위상 속도를 반복 최적화로 깊이별 전단 속도로 바꿉니다. 결과는 천부 풍화대부터 깊은 지각 특징까지 지질 구조를 제약하며 시추 자료와 신부 탄성파 탐사에 간극을 메웁니다. 응용 분야는 지진 재해 평가에서 지하수 탐사까지 다양합니다. 대기 초저주파 인프라사운드는 사람의 가청아한 아래의 소리로 감소해가 적어 아주 먼 거리까지 전파됩니다. 미세기압계 배열은 유성, 화산 분출, 폭발, 눈사태에서 오는 신호를 포착합니다. 전파 모델은 성층권 바람과 온도 분포를 고려해 고고도 덕트를 따라 진행한 뒤 지면으로 굴절되어 돌아오는 경로를 예측합니다. 전 지구 인프라사운드 네트워크는 핵실험 금지 감기에도 기여해 대기 중 폭발을 원격으로 감시합니다. 파동 묶음 웨이브 패킷은 국소화된 교란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여줍니다. 웨이브 패킷은 중심 주파수 주변에 여러 성분이 합쳐져 에너지가 모인 펄스를 만들고 분산 매질에서 위상 속도와 다른 군속도로 이동합니다. 전파 중 주파수 성분이 갈라져 펄스가 넓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호 처리와 통신 시스템은 전송 거리에 걸쳐 펄스 형태를 유지하려면 분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양자역학은 파동 입자 이중성으로 파동 개념을 확장합니다. 입자에도 드브로이 파장이 대응되어 전자회절처럼 결정에 통과한 전자가 간섭 무늬를 만드는 현상이 관측됩니다. 이 파동 기술은 전자기복세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양자 존재에 적용되어 거시적 파동 원리와 미시 물리를 이어줍니다. 2021년 말까지의 축적된 증거는 파동이 단지 수학적 추상이 아니라 측정 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물리 과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에너지는 조직화된 진동으로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물질을 옮기지 않고도 정보를 운반합니다. 매질은 자신의 물리적 성질로 전파를 빚어 속도, 모드, 상호작용 방식을 선택합니다. 경계는 파를 유도하고 반사하고 굴절시켜 단순한 원리에서 풍부한 거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관찰을 종합하면 전파는 국소 사건을 먼 관측과 연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지구 한쪽의 지진은 전 세계 지진계에 기록되고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선의 라디오, 전송은 지상 안테나에 도달합니다. 극지에서 시작된 고래의 노래는 적도의 감 청소에 닿습니다. 매번 파동이 거리를 잇고
원천의 진동을 전파 물리로 해석 가능한 신호로 바꿉니다. 개념 틀은 성숙해졌습니다. 국소에서 진동이 시작되고 공명이 에너지를 선호 모드로 모으며 전파가 그 에너지를 거리 너머로 옮깁니다. 이 순서는 원인과 결과, 발신과 수신, 사건과 기록을 잇는 사실입니다. 각 고리를 이해하려면 개별 지식이 필요하지만 진동, 간섭, 분산, 감소해라는 공통 개념이 전 분야를 관통합니다. 연구가 2022년으로 접어들자 관심은 파동이 소산과 결합을 만날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로 옮겨갔습니다. 에너지는 무한히 전파되지 않고 매질에 흡수되거나 불균질성에서 산란되어 사라집니다. 시스템은 고립되어 진동하지 않고 이웃과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집단적 거동을 바꿉니다. 다음 단계는 움직임이 어떻게 감소하고 상호작용이 독립진동자의 단순한 그림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기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감소해와 결합, 움직임의 조용한 소멸, 2022년 1월, 알프스의 한 실험실, 진공 챔버에 매달린 진자는 진폭을 점차 줄이며 흔들렸습니다. 고속 카메라는 밀리초 간격으로 위치를 기록했고 잔류 압력에서의 공기 저항과 일치하는 지수 감소해를 보여주었습니다. 수백 주기 동안 움직임은 센티미터에서 밀리미터로 서서히 작아졌고 에너지는 축에서의 마찰과 추의 항력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침내 움직임은 검출 한계 아래로 사라졌고 운동 에너지는 주변 재료 곳곳의 열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이 관측은 감소해, 즉 진동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줄어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진동자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감소해, 메커니즘은 운동에서 에너지를 끌어내어 질서 정연한 운동 위치 에너지를 무질서한 열 에너지로 바꿉니다. 감소 속도는 품질 계수 Q나 감소의 비 제타로 나타내는 감소의 세기에 달려 있습니다. Q가 큰 시스템은 진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까지 많은 주기를 거치고 Q가 작은 시스템은 몇 번의 진동 만에 평형으로 가라앉습니다. 실험은 감소해의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점성 감소해는 속도에 비례하며 유체 저항이나 재료 내부 마찰에서 생깁니다. 구조 감소해는 변위에 비례하지만 주파수와는 무관한 특성을 보여 내부 손실이 큰 고체에서 나타납니다. 굴론 감소는 접촉면의 건마찰처럼 크기는 일정하고 방향은 운동의 반대입니다. 각 유형은 서로 다른 감소의 서명을 남기며 곡선 적합과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진자 데이터는 점성 감소의 모델과 잘 맞았습니다. 진폭은 지수적으로 감소했고 외피 곡선은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감소해가 가벼운 경우 고유 진동수에 비해 주기가 거의 변하지 않는 특성도 보였습니다. 연속된 본구리 진폭 비의 자연 로그인 로그 감소해율은 감소의 비를 직접 측정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 번의 반복 실험에서 일관성이 확인되며 매개 변수를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재료 감소에는 구조물이 내부에서 진동 에너지를 어떻게 소산하는지 결정합니다. 폴리머는 분자 사슬의 이완으로 감소해가 커서 기계적 운동을 열로 잘 바꿉니다. 금속은 상대적으로 감소해가 작고 전위 이동과 입계 미끄럼이 주요 손실 원인입니다. 복합재는 구성 성분의 특성을 결합하며 재료 선택과 미세 구조 설계로 감소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강성 강도 감소해의 균형을 맞춰 요구 조건을 충족합니다. 시험 프로토콜은 주파수 전 범위에서 재료 감소해를 정량화합니다.
동적 기계 분석 DMA-은 시편의 진동 하중을 주며 응력 변형률 위상 지연을 측정합니다. 복소 탄성률의 허수 실수비인 손실 탄젠트가 감소해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온도 스윕을 통해 감소해가 최고조에 이르는 전위를 찾아 기저의 분자 미세구조 과정을 드러냅니다. 이 데이터는 진동 억제가 필요한 응용에서 재료 최적화를 돕습니다. 감소해가 있는 공명은 무감소해와 다르게 나타납니다. 본구리 응답은 낮아지고 주파수는 약간 이동합니다. 공진 곡선은 넓어져 더 넓은 대역을 덮지만 최대치는 줄어듭니다. 반치폭 half power, bandwidth 은 Q와 역비례해 감소의 측정의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필터 설계는 이런 관계를 이용해 원하는 선택성을 얻도록 감소해를 조절합니다. 실험실은 외부 감소의 전략도 탐색했습니다. 구조물의 점탄성층을 접합해 전단 변형으로 에너지를 솟아나고 튜닝 질량 감소액이 TMD는 핵심 주파수에 맞춘 보조 진동자를 더해 위상이 어긋난 운동으로 에너지를 보냅니다. 능동 감소는 센서 구동기 피드백으로 탐지된 운동에 반대 힘을 다합니다. 각 접근은 주파수 성분, 진폭 범위, 환경 조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사례 연구는 감소의 적용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횡진동이 잦던 보행교에 TMD를 설치해 진폭을 70% 줄였고 정밀 공정 장비 아래에는 점탄성 마운트를 깔아 바닥 진동을 격리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저감소에 강판을 폴리머 복합 재료 바꿔 실내 소음을 줄였습니다. 모두 감소해 메커니즘의 이해가 성능 향상을 이끈 경우입니다. 결합. 서로 얽힌 진동의 집단, 거동 결합이 더해지면 이야기는 복잡해집니다. 고립된 진동자는 단일 방정식으로 예측 가능하지만 결합된 진동자는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고립계에 없는 집단 거동을 보입니다. 가장 단순한 예는 스프링으로 연결된 두 질량으로 에너지가 주기적으로 오가며 동상 모드와 역상 모드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일반해는 정상 모드의 중첩으로 표현됩니다. 실험실의 결합, 진자 시연에서는 약한 스프링으로 연결한 두 진자가 박동, 비팅을 보이며 에너지를 교환했습니다. 하나만 놓으면 특정 모드가 두 개를 갖게 놓으면 대칭 모드만 여기됩니다. 미세한 불일치도 주파수 분할을 일으켜 결합 세기가 같아도 박동이 관찰됩니다. 간단한 장치로 결합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합 진동자 이론은 다체계로 확장됩니다. 결정 격자의 원자들은 상호작용으로 결합되어 양자화된 격자 진동인 폰온을 지지합니다. 분산 관계는 파벡터에 따른 주파수를 나타내며 원자들의 동상 이동인 음향 분지와 역상 이동인 광학 분지로 나뉩니다. 고체의 열적 성질은 폰온의 상태, 밀도와 연결되어 열용량과 열전도 같은 것이량으로 이어집니다. 현장 계측은 토목 구조에서의 결합을 보여줍니다. 높은 건물은 기초의 수능성 때문에 토지를 통해 이웃과 결합되어 한 건물의 진동이 다른 건물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면지는 구조와 집안 사이에 유연한 층을 두어 결합을 약화시킵니다. 고주파 성분에는 효과적이지만 저주파 성분에는 기초 감소에 같은 보강이 필요합니다. 음향 구조 결합도 흔합니다. 공기 중의 소리는 판을 진동시키고 판은 다시 공기에 소리를 방사합니다. 이 과정은 음향 구조 모두 간 상호작용을 일으켜 고립 분석과 다른 공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량 칸막이의 설계는 이런 결합을 고려해 과도한 전달 손실 저하를 피해야 하며 유체구조 연성 FSI 해석으로 두 영역의 연립 방정식을 함께 풉니다. 기계 시스템의 결합 경로는 다양합니다. 회전체는 베어링을 통해 지지 구조로 진동을 전달하고, 배관은 펌프의 압력 맥동을 탱크로 실어 나릅니다. 형하장치는 노면 요철을 차체와 승객으로 임피던스 매칭 정도에 따라 전달합니다. 경리는 경로 중간에 탄성 감소의 요소를 두어 결합을 끊습니다. 정밀 계측에서는 진동 격리가 핵심입니다. 광학 테이블을 공합 아이솔레이터에 띄워 건물 진동을 분리합니다. 아이솔레이터의 고유 주파수를 1Hz 이하로 낮추면 그 위 주파수의 전달은 수백 배 억제됩니다. 격리 고유수 이해서는 오히려 증폭될 수 있어 강성 감소의 하중 질량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능동 격리는 피드백 제어로 성능을 높입니다. 센서가 잔류 운동을 측정하고, 제어기가 보정력을 계산해 구동기가 반대 힘을 가합니다. 센서 구동기의 대역폭이 범위를 제한하므로 고주파는 수동 격리, 저주파는 능동 제어를 쓰는 하이브리드 구성이 효과적입니다. 전자현미경에서 중력파 검출까지 환경 진동이 민감도를 위협하는 곳에서 폭넓게 활용됩니다. 결합은 전기 회로에서도 나타납니다. 소자들은 용량 유도 저항으로 에너지를 교환하고, 변압기는 자기 결합으로 전압 변환과 임피던스 매칭을 수행합니다. 전송선은 도체 사이의 전자기장을 통해 신호를 운반하며 인접 도체 간 누화 Zero Stalk는 통신 간섭의 원인입니다. 차폐, 트위스트 페어, 차동 전송으로 이를 줄입니다. 양자 시스템에서는 결합이 탈코헤렌체로 이어집니다. 큐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얽히면 위상 정보가 사라집니다. 결합 세기는 코이런스 시간을 좌우하고, 이를 길게 유지하려면 전자기 차폐, 극저온, 저결합 재료가 필요합니다. 양자 기술의 진전은 원치 않는 결합을 억제하면서 원하는 상호작용만 보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생물 시스템은 결합을 동조에 활용합니다. 뉴런은 시냅스 결합으로 동기 발화하고, 심근세포는 전기적 결합으로 박동을 조직적으로 전달합니다. 세포의 일주기 시계들은 분자 신호로 서로 동기화되어 환경 주기와 리듬을 맞춥니다. 이해는 부정맥 신경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실험 모델은 화학 반응계나 전자 회로로 구현됩니다. 상호 억제 유전자로 구성한 리프레실레이터는 발현의 진동을 만들고, 결합된 이완 발진기는 뉴런의 스파이크 역학을 모사합니다. 매개 변수 변화로 규칙 발화와 혼돈을 재현하며 생물 네트워크의 동기화, 동조, 엔터테인먼트, 무늬 형성 원리를 비춥니다. 비선 형성, 주파수 의존 감소에, 그리고 시간 영역 비선형 결합은 선형계에 없는 현상을 만듭니다. 에너지가 고주파 모드에서 저주파 모드로 비가역적으로 이동하거나, 매개 변수가 주기적으로 변해 결합되지 않던 모드 간 파라메트릭 공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한 구동에서는 부고조파 생성이 나타나 구동 주파수의 분수에서 응답합니다. 조건은 까다롭지만 모두 비선형 결합이 증폭되어 드러난 결과입니다. 현장 관측은 지구 물리에서 비선형 감소해를 보여줍니다. 난류는 속도의 거듭 제곱에 비례하는 소산으로 측류의 선형 관계와 다르게 에너지를 거칠게 깎아냅니다. 지진파는 산란과 비탄성 메커니즘으로 진폭 의존 감소해를 겪어
강한 흔들림일수록 더 큰 감소해를 보입니다. 대기 난류는 큰 소용돌이의 에너지를 작은 규모로 캐스케이드해 점성으로 소멸시킵니다. 실험실에서는 와전류 감소회기로 비선형 감소회를 연구했습니다. 도체판이 자기 장 속을 움직이면 속도에 비례한 와전류가 유도되고 장과 상호작용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 저항력이 생깁니다. 이 비선 형성 때문에 속도에 따라 감소의 비가 달라지고 측정은 이론을 확인해 진동 제어 에너지 수학 설계에 쓰였습니다. 주파수 의존 감소에도 여러 재료와 시스템에서 나타납니다. 고무는 분자 이완 시간과 맞는 주파수에서 손실 탄젠트가 증가합니다. 입상 재료는 입자간 마찰 재배열 때문에 변형률 주파수 의존 감소해를 보입니다. 제약층 감소에는 점탄성층의 전단 변형이 극대화되는 특정 대역에서 최적 성능을 냅니다. 설계는 기대되는 진동 스펙트럼의 감소의 특성을 정합해야 효과적입니다. 시간 이력은 과도 감소해를 드러냅니다. 임펄스 하중에 대한 응답은 감소의 특성에 따라 감소하고 자유 진동의 진폭은 시간과 함께 줄어듭니다. 임펄스 응답 함수 IRF는 시스템을 완전히 특징 짓고 컨볼루션으로 임의 하중 응답을 예측하게 합니다. 실험 모달 해석은 임펄스 응답에서 각 모드의 감소의 비를 추출해 감소의 변화로 손상을 탐지하는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결합의 세기는 주파수, 거리, 임피던스 정합에 좌우됩니다. 임피던스가 맞으면 강결합이 되어 에너지 전달이 효율적이고 불일치하면 약결합으로 전달률이 낮습니다. 임계 결합은 소스에서 부하로 에너지 추출을 극대화하며 안테나 전력 전송 설계에 활용됩니다. 분석은 임피던스와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살펴 전달률을 이론 또는 측정으로 예측합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결합과 감소회의 실용적 시선 진동 에너지 하베스터는 주변 운동과 결합해 전자기 앞전 정전 변환으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꿉니다. 최적 전력 추출은 하베스터 공명을 집에 진동수에 맞추고 전기 부하 임피던스를 변황이 임피던스에 정합시켜 얻습니다. 에너지 추출로 생기는 감소에는 원 시스템의 진동을 줄여 획득 전력과 허용 진동 저감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를 만듭니다. 적용처는 기계 인프라 웨어러블의 무선 센서 전원입니다. 실험실은 여러 원리를 담은 프로토타입을 제시했습니다. 앞전 패치를 붙인 캔틸레버는 반복 굽힘에 전압을 생성하고 자석 코일 전자기 변황이는 상대 운동을 전류로 바꿉니다. 정전 하베스터는 운동으로 정전 용량을 바꿔 회로로 전하를 이동시킵니다. 모든 설계는 공명 특성을 가지며 성능은 공진에서 최대 이탈하면 감소합니다. 튜닝은 공진수를 소스 스펙트럼에 맞추어 수학 전력을 높입니다. 현장 배치는 실사용 가능성을 검증했습니다. 교량 센서는 차량 유발 진동으로 전력을 얻어 배터리 교체를 없앴고 산업 모니터는 기계 진동에서 에너지를 끌어와 위험 환경에서도 무선으로 동작했습니다. 웨어러블은 인체 움직임을 수학해 배터리 의존을 줄였습니다. 성공의 정도는 진동 진폭 주파수 환경에 달랐지만 개념은 여러 분야에서 실행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함께 그리는 동역학. 감소해와 결합의 균형 감소는 에너지를 빼내고 결합은 에너지를 돌립니다. 둘은 교란이 어떻게 퍼지고 과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며 에너지가 모드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함께 결정합니다. 엔지니어는
원치 않는 공명을 누를 만큼의 감소해를 주면서도 기능에 필요한 결합은 보존하도록 균형을 잡습니다. 예측과 설계는 두 효과의 상호 의존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2022년 중반까지 실험실은 기계 음향 정의 양자 영역 전반에서 감소해와 결합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근본 원리는 일관되었습니다. 감소해는 소산, 결합은 상호작용, 그리고 둘이 함께 진동 응답을 빚습니다. 이해는 진동을 최소화하고 운동을 조율하며 에너지를 거둬들이는 제어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에게 감소해와 결합은 서로 반대이면서 보완적인 영향으로 보입니다. 감소해는 시스템을 평형으로 몰고, 결합은 위상 관계에 따라 협조나 간섭을 유도합니다. 현실의 시스템은 둘을 동시에 품고 그 상호작용에서 거동이 드러납니다. 측정은 그 합성 효과를 보여주고 설계는 그것을 원하는 결과로 조율합니다. 응용과 매짐. 봉사하는 진동. 2022년 6월 한 공장. 초음파 변황이 사시컬렉트가 수용액에서 공동바벨을 만들고 부품 표면 근처의 비대칭 붕괴가 미세 제트와 충격파를 일으켜 오일 입자 잔류물을 접촉 없이 제거했습니다. 복잡 형상도 깨끗이 씻어내는 초음파 세척은 제어된 진동이 실용 문제를 푸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해에서 응용으로 나아갑니다. 관측과 실험에서 얻은 원리는 의도적 조작의 도구가 됩니다. 설명되던 공명은 설계되는 공명이 되었고, 측정되던 전파는 통신 센싱을 가능케 했습니다. 감소해의 분석은 진동, 제어로, 결합의 이해는 에너지 전달 동기화로 이어졌습니다. 지식은 유용성으로, 이론은 기술로 변했습니다. 통신은 진동에 의존합니다. 라디오는 정보를 전자기 진동으로 바꿔 공간에 보냅니다. 안테나는 부호화된 파를 방사하고 수신기는 이를 감지해 정보를 추출합니다. 진폭 주파수 위상 변조는 대역 내에서 효율적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십 년의 정밀화 끝에 GBPS급 무선망이 구축되어 진동 물리 위에 세계 연결망이 올라섰습니다. 광섬유 통신은 더 높은 주파수로 원리를 확장합니다. 기가헤르츠 변조된 빛은 유리 섬유를 따라 미소 감소회로 대양을 건너 중계 없이도 도달합니다. 파장 분할 다중화 WDM은 여러 광 반송파를 합쳐 다닐 섬유에서 TBPS 용량을 냅니다. 인터넷의 토대는 엔지니어드 도파관 속 제어된 전자기 진동입니다. 센싱은 환경에 민감한 진동을 측정합니다. 가속도계는 증거 질량의 관성으로, 자이로는 진동 요소에 작용하는 코리올리 힘으로 회전을 측정합니다. 각 센서는 기계적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 계측 제어 항법을 가능케 합니다. 지진 센서는 집안 운동을 기록해 지진 모니터링과 탐사를 돕습니다. 지오폰과 지진계는 속도 변이를 측정하고, 대규모 배열은 주행시간 역산과 진폭 분석으로 지하 영상화를 수행합니다. 석유가스 탐사는 제어된 진동원과 촘촘한 수신망으로 수케에모 신부의 지질 구조를 그립니다. 의료 영상은 진동을 몸속으로 보냅니다. 초음파는 MHz 펄스를 쏘아 반사파로 내부 구조를 그립니다. 도플러 초음파는 되돌아오는 주파수 변화를 이용해 혈류를 측정합니다. 엘라스토그래피는 전단파 전파로 조직의 강성 지도를 만들어 건강 질환을 구분합니다. 비침습적 진단은 음향 진동에 기대고 있습니다. 치료 초음파는 고강도 초점을 이용해 조직을 선택적으로 가열 절제하거나 신장 결석을
공동 붕괴로 깨뜨립니다. 전파 흡수 열 효과의 이해로 효과와 안전을 균형 있게 다루는 선량 계획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조 현장에서는 진동이 용접 가공 연마를 돕습니다. 초음파 용접은 마찰열로 플라스틱을 빠르게 결합하고, 진동 마무리는 매질과 용기의 진동으로 디버링 폴리싱을 수행합니다. 초음파 가공은 연마 입자를 진동으로 가속해 단단하고 취성인 재료를 정밀 가공합니다. 피에조 액추에이터는 전압을 미세 변형으로 바꿔 나노미터 위치 제어를 실현합니다. 주사 탐침 현미경, 정밀 광학, 반도체 노광에서 높은 강성과 대역폭으로 빠르게 응답합니다. 망원경의 적응, 광학부터 서브 10나노 패터닝까지 정밀 제어는 피에조가 이끕니다. 악기는 진동 원리의 오래된 응용입니다. 현악기는 공명체로 줄의 진동을 증폭하고, 음판 모드는 공기와 결합해 효율적으로 소리를 냅니다. 관악기는 관의 형상으로 공명을 빚고, 타악기는 비정수 배음이 겹쳐 복잡한 톤을 만듭니다. 악기 제작은 유한요소 해석과 음향 측정으로 전통과 혁신, 연주감과 음색을 조율합니다. 건축 음향은 공간의 전파 잔향을 다룹니다. 공연장은 반사, 확산, 흡음의 균형으로 명료함과 따뜻함을, 강의실은 짧은 잔향으로 이해도를 높입니다. 녹음실은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내부 음향을 통제합니다. 방모드 잔향 시간표면 처리를 계산 측정해 설계합니다. 능동 소음 제어는 진동으로 진동을 지웁니다. 마이크가 소음을 잡고 제어기가 역위상 신호를 만들어 스피커로 상쇄 간섭을 유도합니다. 헤드폰, 기내, 산업 현장에서 변화에 적응하는 알고리즘으로 성능을 유지합니다. 진동 시험은 제품의 환경 내구성을 검증합니다. 쉐이커 테이블로 운송 지진기계 하중을 모사해 공명 약점을 찾아내고 설계 여유를 확인합니다. 항공우주부터 전자까지 품질 보증의 핵심 공정입니다.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은 진동으로 손상을 감지합니다. 자연 주파수 모드 형상의 변화를 추적해 균열 부식 풀림에 따른 강성 저하를 포착합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은 이상이 임계값을 넘으면 경보를 보내 예지 정비로 파국을 막습니다. 가끔은 에너지 생산도 진동을 씁니다. 도로의 피해조 소자는 차량 하중에서 전력을 만들고, 파력 발전기는 지배파 주파수와 공명을 맞춰 표면 운동을 전기로 바꿉니다. 아직 경제성 제약이 있지만 의도적 결합으로 기계 에너지를 거두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시간 계측은 극도로 안정된 진동에 기대어 있습니다. 석영 진동자는 형상으로 정해진 고유수를 가지며 온도 보상으로 PM 급 안정도를 냅니다. 원자 시계는 원자의 초미세 전위에 고정된 진동을 기준으로 하며, 세슘 표준은 그 전위에 9100Wt 631 70주기를 1초로 정의합니다. 위성 항법은 이런 정밀한 시간을 동기화해 다중 위성 신호의 도달 시간차로 위치를 삼각 측량합니다. 나노초 정밀 타이밍이 미터 급 위치 정확도를 보장하고, 통신 항법 금융 시스템은 이 기준에 동기화됩니다. 분광학은 전자기 전역에서 진동을 정보로 바꿉니다. IR 분광은 분자 진동을, 나마는 비탄성 산란의 주파수 이동을, NMR은 핵스핀 전위를 측정해 화학 결합과 분자 구조를 밝힙니다. 모두 공명과 결합의 원리를 근간으로 합니다. 재료 평가는 진동 기반 기법을 씁니다. DMA는 점탄성, 공명 초음파 분광은 탄성 상수, 음향 방출은 균열 진행을 모니터링합니다. 비파괴 검사로 두께 결함을 확인해
품질 관리와 유지 보수에 활용됩니다. 음향 복사력은 입자 조작에 새 길을 엽니다. 정제파에서 밀도 비압축성 대비에 따라 입자를 노드 배노드에 가둡니다. 음향 핀셋은 세포 미생물을 비접촉으로 다루고 음향 부상은 용기 없이 처리해 오염을 피합니다. 센싱 통신을 넘어 미시 세계의 직접 조작으로 확장됩니다. 지진학은 위험 평가에 진동 이해를 적용합니다. 확률론적 지진 위험 분석 PSHA은 발생 통계와 집안 운동 예측을 결합해 설계 수명 동안의 흔들림 수준을 추정하고 내진 설계 기준은 이를 반영해 강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사후 조사는 손상 양상을 기록해 모델을 개선하고 미래 설계를 돕습니다. 교육과 소통은 진동을 널리 퍼뜨립니다. 체험 전시는 공명 전파 감소해를 손으로 느끼게 하고 온라인 시뮬레이션은 모드 형상 분산 관계를 시각화합니다. 커리큘럼은 물리, 공학, 음악을 가로질러 진동의 중심성을 보여줍니다. 대중의 이해는 과학적 문해력을 높이고 기술 사회의 주체적 참여를 돕습니다. 실험실은 수년의 조사를 방법, 결과, 시사점으로 정리해 마무리했습니다. 동료 평가는 정확성과 재현성을 확인하고 출판물과 데이터 저장소는 지식 기반을 확장합니다. 일은 형식상 끝났지만 새로운 측정과 시스템이 쌓이며 이해는 계속 깊어집니다. 고요한 시간, 실험이 끝나고 데이터가 정리된 뒤 연구자들은 배움을 되새깁니다. 진동은 예외가 아니라 본질, 방해가 아니라 에너지와 물질의 표현이었습니다. 정지로 보이는 시스템도 더 깊이 보면 항상 작은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양자 0점 요동에서 지각의 떨림까지, 피에조 센서에서 중력파 검출까지 진동은 모든 규모를 관통합니다. 이 확신은 이론 실험 응용의 순환으로 다져졌습니다. 이론이 예측하고 실험이 확인하며 응용이 타당성을 증명합니다. 매번 반복이 이해를 강화합니다. 진동 물리는 성숙한 학문이 되었습니다. 원리는 잘 확립되었고 측정 기술의 진보와 새로운 시스템이 여전히 미세한 뉘앙스를 드러냅니다. 마지막 보고서가 동료와 학생들 사이로 퍼질 때 이야기는 해답이 아니라 이해로 끝을 맺습니다. 처음 던진 질문은 답을 얻었습니다. 움직임은 존재하고 형태는 선택하며 파동은 전파하고 감소에는 솟아나며 결합은 연결하고 응용은 이를 활용한다. 그리고 새로운 질문이 뒤따릅니다. 지식은 조금씩 쌓여 더 큰 그림을 채워갑니다. 불이 꺼지고 기기는 멈추고 데이터는 보관됩니다. 그러나 바깥의 진동은 계속됩니다. 미세 지진이 안반을 타고 바람이 건물의 모드를 흔들고 열 에너지가 원자를 춤추게 합니다. 세상은 늘 그랬듯이 진동합니다. 우리의 이해는 자랐지만 현상은 그곳에 그대로 다음 관측자를 기다릴 뿐입니다. 끝내 진동은 에너지와 물질을 잇는 다리, 시스템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언어, 공간과 시간을 가로질러 사건을 연결하는 기제로 떠올랐습니다. 첫 원리에서 최종 응용까지 이 조사는 움직임의 성격을 더듬었고 정적의 결핍이 아니라 정적의 불가능성, 신호를 가리는 잡음이 아니라 신호 그 자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우주의 진동적 대화는 계속됩니다. 에너지는 규모를 건너 흘러가고 모드는 결합하고 감소하며 파는 공허와 매질을 아리케 가로질러 퍼집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 자리로 돌아옵니다. 움직임,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모든 존재의 바탕이 되는 잔잔한 허밍,
계측기에는 들리고 일상에는 사라지는 그 숨은 노래. 문서가 아니라 스펙트럼에 기록되고 수동이 아니라 탐구로 이해되는 노래. 진동의 과학, 천천히, 한 번의 측정씩. 편안한 밤 보내세요. 좋은 꿈 꾸세요.